를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도형에 이동해서 못한 게 있어서 유형 하나 남았었잖아요. 그거 하고 갑시다. 그래서 교재는 57쪽으로 오시면 되고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봅시다. 그 57쪽 얘들아, 65번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64번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65번을 먼저 풀어볼게 같이. 보시면은 문제에서 일단 두 점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로 A라는 점, A가 마이너스 2,1이다 이거 줬고, 그 다음에 B가 2,5입니다 이걸 줬어요. 자, 그리고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했어.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그랬을 때 AP랑 BP의 합의 최소를 구해라. 얘들아, 이런 거는 그림을 조금 잘 그려야 돼. 좌표 평면에. 그래서 요 유형은요 항상 좌표 평면에다가 제대로 그리세요. 대충 그리면 안 됩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yx 얘기 나오니까 yx 잘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 점을 좀 표시해 볼까? a라는 점이 마이,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1이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가 a. 그 다음 점 B는 2,5래요. 한 2,5면 한 요 정도 되겠다. 뭐 요런 상태가 되겠죠. 자, 이때 지금 애매한 표현,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했거든? 걔가 누군지를 몰라요. 맞지? 일단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풀어야 편하거든? 그래서 아무데나 찍어 놓고 그냥 우리가 찾는 게 그냥 요 길이구나, 이 두 길이의 합이구나, P가 만약 여기 있다면. 근데 얘들아, 저 P의 위치가 계속 바뀌지. 그런 거 이제 동점이라고 하거든요. 움직이는 점 해가지고. 그리고 A랑 B는 지금 뭐 돼 있어요? 고정돼 있죠. 그런 걸 정점이라고 하거든요. P가 움직임에 따라서 길이도 같이 변하고 있는 거 보여? 그럼 언제가 최소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원래. 맞아? 도형적으로 뭐 성질이 없잖아 저게. 언제 최소냐 이거야. 잘 봐. 이 문제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움직이는 게 P죠. 걔가 움직이는 선이 누구예요? Y는 X잖아요. 걔가 항상 대칭선이 되는 거야. 대칭선. 뭔 말이냐면 둘 중에 아무나 한 녀석을 이 대칭선으로 해서 Y는 X를 대칭선으로 해서 대칭시키세요. 이렇게. 선대칭 시키라는 거야. 자,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잘 봐. 우리 선대칭 뭐로 배웠죠? 요 둘이 길이가 일단 어때져야 돼? 같아져야 되고, 여기가 뭐였어? 수직이었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 노란색 점선으로 이렇게 갖다 그어볼게. 요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도 보이죠? 위에 거 아래 거. 둘이 완벽하게 뭐야? 합동이야. 왜 합동이야? RH, S 합동이 되는 거예요. 직각에다가 길이 같고 하나는 공통변이잖아. 알겠어? 그러면 얘네 둘도 뭐 할 수밖에 없니? 빗변에 해당하는 애들도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파란색들의 합을 구하는 건데 여기 있는 파란색은 얘로 대체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내가 찾는 게 결국 얘랑 얘의 길이를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이제 조금 편해졌거든? 왜? 야, 이거 대칭시키면 몇 컴마 몇으로 이동돼? B'이라고 해봐. 5,2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맞아요? 야, P만 움직이고 얘네 둘은 고정돼 있어. 그럼 너희 생각해봐. 여기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는데 P를 거쳤다 갈 거야. 어떻게 가야 제일 짧겠니?
직선으로 가면 제일 짧겠죠. 그래서 어떤 게 답이냐면 항상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방에 이어준 거, 요게 답인 거야. 쉽지? 뭐만 하라고? 문제에서 항상 움직이는 점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걔가 움직이고 있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시키라고. 누구를? 둘 중에 아무나 하나를. 알겠어요? 그렇게 푸는 게 기본 방법이에요. 얘들아, 그럼 x값 차이 얼마 나와? 7이지. y값 차이 얼마야? 1이지. 7제곱 1제곱 더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얼마 나와? 루트 50이지. 그럼 5루트 2겠죠. 알겠어요? 답이 5루트 2라서 5번이고요. 이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데, 얘들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말고 만약에 최소 1대의 점 P의 좌표를 물어봤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지금 내가 한 말 이해했니? 최소 1대의 점 P의 좌표. 지금 여기 그림상 P는 어디 있어야 돼? 최소 1대 P는 y는 x랑 빨간색이랑 만나는 요 점이겠죠. 쟤 어떻게 찾냐고. 이게 뭐 어려워? 빨간색 직선식 너네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구해? 점을 두 개를 알잖아요. 기울기 찾고 지나는 점 해가지고 구해요. 그거랑 누구의 교점 찾는 거야? y는 x 찾으면 끝. 그래서 실제로 66번 보면은 좌표를 물어보지. 그렇게 풀라는 거야. 알겠지? 별거 없어. 근데 이제 64번으로 가볼게요. 64번은 방금 전에 한 거보다 상황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로 푸는 건데, 봐봐. 지금 그림같이 점 A 고정돼 있고 점 B 고정돼 있어. 근데 P랑 Q가 움직인대.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볼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표시를 해보면은 A라는 점은 3,6이야. 그리고 B라는 점은 5,2야. 그래서 여기다 찍혀 있을 거고요. 얘가 3,6이고 얘가 5,2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정해지지 않은 점들이 누구냐면은 P가 X축 위에, 아니 Y축 위에, Q는 X축 위에 해서 요렇게 파란색 길이의 합을 구해줘 라고 한 거예요. 아까보다 좀 더 상황이 생겼지. 그래서 얘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방법은 똑같아. 근데 얘들아,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P가 이제 Y축을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이동을 시켜야 돼. 누굴 대칭시킬 거야? A를 이동시킬 거야? B를 이동시킬 거야? Y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만들어야 되는 그림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B를 이동시키면 그림이 어때지니? 이상해지지. 근데 A를 이동시키면 어때요? 저런 모습이 나오지. 항상 그냥 그거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랑 붙어있는 거를 이동시키세요. 그럼 얘는 Q랑 붙어있으니까 Q가 움직이는 X축에 대해서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동해보자. 얘가 쫙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걔를 A'이라고 할게요. 몇 콤마 몇이니? 다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얘도 이동시켜. 그럼 B'이라고 하자. 몇 콤마 몇이야? 5,-2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결국 하는 거는 요 노란색이랑 여기 있는 파란색이랑 길이가 똑같을 거라고. 이유는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알겠어요? 그리고 얘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얘까지 요거 둘도 똑같을 거라고. 그럼 내가 결국 찾는 건 저 노란색의 길이의 합이에요. 파란색이랑 지금 노란색이랑 길이가 똑같잖아. 근데 얘들아, P랑 Q는 여기 왔다 갔다 그냥 할 거고, 어쨌든 목표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어떻게 가야 제일 짧다고? 직선으로 가면 제일 짧다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직선으로 이어버리면 돼요. 그게 답이야. 알겠어? 방금 전에 한 거랑 달라? 똑같아. 근데 이제 이게 기출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점이 하나 있고 막 이렇게 W 모양이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게 나올 거야. 별거 없어. 똑같이 하면 돼. 뭐 대칭을 2번 시키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때 가면은 이제 기출문제집에 이런 게 있을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응용이 되면은 이렇게까지 된다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답을 구하자. x값 차이가 얼마야?
8이고 y값 차이도 얼마예요? 8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8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뭐야 하라는 게 뭐였니? 그냥 값이니까 8루트 2가 정답이고, 그때 또 PQ를 찾으래. 그럼 그냥 빨간색 직선식 구해가지고 뭐 하면 돼? x절편 찾고 y절편 찾으면 돼요. 알겠죠? 단순하니까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형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함수로 들어가자. 그래서 개념 프린트 아까 준 거를 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함수는 되게 중요해요. 물론 지금 이 단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말했지만 나중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해볼게. 그래서 오늘 숙제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도 되게 많이 풀어줄 거라서 숙제가 많이 나가지 않을 거야. 대신 잘 들어야 돼요. 봅시다. 자, 지금 함수라는 거를 하기 전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대응이거든요. 자, 개념 프린트 34쪽에 1번을 보면은 대응. 자, 일단 대응은 뭐냐? 뭐에 대처한다, 대응한다, 이게 아니라 짝을 지어준다는 뜻인 거야. 대응. 알겠지? 근데 그냥 대응만 나오면 얘들아 규칙이 따로 없어요. 어떻게 짝을 지어주든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하는 함수라는 거는 대응 중에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함수라고 말을 해.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대응부터 보면은 두 집합 x랑 y에 대해서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을 지어주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것 중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일부분을 함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우린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언제 배우냐? 안 해요. 관심 없습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그냥 그런 게 있고 우린 실제로 얘한테 집중을 할 거다. 자, 그럼 함수가 뭐냐? 거기 일단 써있는 거 읽어볼까? 두 집합 x랑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f 땡땡 x 화살표 y와 같이 나타낸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가 거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라는 건데, 아직은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먼저 보고 갈 거냐면은 밑에 1번, 2번, 3번 보자. 1번 정의역이라고 돼 있어요. 정의역. 자, 지금 위에서 일단 설명하고자 한 게 함수인데 이렇게 일단 우리 쓰기로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나온 게 정의역이라고 돼 있어. 두 번째로 나온 거 뭐예요? 동그라미 2번은 공역이라고 돼 있고, 세 번째가 뭐니? 치역이라고 돼 있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정의역은 뭐냐면 거기도 나와 있지만 집합 x인데 괄호 열고 뭐래? 화살표를 쏘는 집합이래. 그럼 여기서 누구겠니? x겠죠. 화살표를 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함수를 다양하게 표현을 할 건데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식으로 주머니 형태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겠다는 거야. f라는 함수가.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1, 2, 3이 있었다고 해볼게. 여기는 A, B, C, D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주머니가 있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주겠다는 거야. 누구한테 보낼지는 함수마다 다르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정의역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함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작은 당연히 중요하겠니 안 중요하겠니?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너희는 항상 뭘 체크해야 되냐면 정의역 체크를 무조건 해야 돼. 앞으로 등장하는 함수가 되게 많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너네 뭐 배웠어? 1차 함수, 2차 함수 배웠지?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고1 때 배우고요. 고2 때 뭐 배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학함수.
그리고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리고 본인이 수학에 욕심이 있어서 선택 과목을 미적분 2를 한다, 고3 때. 그러면 이제 걔네끼리 섞여 있는 함수.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함수를 배우거든? 근데 그 함수들마다 정의역이 달라요. 알겠어? 물론 같은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역을 가장 중요시 해야 돼. 시작이기 때문에. 기본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공역으로 가볼게요. 공역에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집합 Y. 근데 거기서 말이 좀 애매하거든? 화살표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집합이래. 즉 뭐냐면 아직 받기 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Y 전체 이거 전부 다 우리 뭐라고 부를 거야? 공역이라 부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세 번째 치역은 뭐냐? 거기에 이렇게 내가 설명을 써놨는데 fx래.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그 x는 어디서 왔대? 정의역에서 왔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얘네들이 화살표를 실제로 보내요. 그럼 얘들아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여기 3개밖에 없고 여기 몇 개 있어? 4개 있지. 얘네가 화살표 다 보내면은 많아봤자 몇 개 뽑혀? 3개. 그러니까 지금 공역에서 4개가 대기 중인데 많이 뽑혀도 몇 놈만 뽑혀요? 3놈. 그 말은 뽑힌 애들 있죠. 걔네만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치역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알겠지? 차이점 알겠니? 이거? 공역, 정역, 치역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정역 뭐라고요? 쏘는 애들. 공역은 대기 중인 애들. 치역은 실제로 받은 애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러한 함수 중에는 이런 것도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치역은 누구인 거야? A, B, C인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너네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는 지금 거기 내가 다 써놨거든요. 한글로. X랑 Y 앞에 다 뭘 붙여놨니? 집합이라는 말을 붙여놨어. 자, 정의역, 공역, 치역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집합입니다. 너희가 뭔가 표기를 해야 돼? 그럼 무조건 뭐의 표기를 따라야 돼? 집합의 표기법을 따라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원소들을 쓰고 싶으면 뭘 써야 돼? 무조건 양쪽에 중괄호를 반드시 써야 돼. 그러니까 치역을 구해라 라고 해서 너네가 A, B, C예요. 그래서 답을 그냥 A, B, C 이렇게 치역이다 라고 해버리면 틀리는 거야. 뭘 쓰라고요? 중괄호로 이렇게 무조건 처리를 해줘야 돼.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둬야 되고요. 잘 봐봐. 너네 내가 이런 말 했었잖아. 앞에 할 때. 원은 함수라고 배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배워? 도형의 방정식으로 배웠죠. 왜 함수가 아닌지를 설명을 내가 못했었어. 그냥 함수는 아니야 라고만 말했고 함수의 조건이 있는데 그걸 만족을 안 해. 대충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볼게요. 너희가 지금까지 1차 함수, 2차 함수를 그냥 배웠어. 근데 그때 정의역, 공역, 치역이란 말 들은 적 있어? 그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집합을 안 배워서. 왜? 쟤네가 집합이니까. 그래서 고1 때나 돼서야 이제 함수를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대충 배운 거야. 고1 되기 전에는. 근데 그때는 1차 함수, 2차 함수를 배웠는데 자연스럽게 1차 뭐라고 써 있었어? 함수라고 돼 있었지. 그럼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2차 함수도 똑같이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근데 원은 안 된다는 거지. 원의 함수라고 안 배우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다시 설명으로 올라갈게. 한글로 내가 써놓은 설명. 그거 보시면은 두 집합 X랑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 자, 그 각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요. 각. 빨간색으로 내가 써놓은 거에 X의 각 원소. 각에다가 좀 동그라미 강조를 해놓으시고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요.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간 거야. 못 찾으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가서 그 함수 땡땡 두 줄 써놨잖아요. 그거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거에 첫 번째 빨간색에서는 각, 두 번째 빨간색에서는 하나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거 봐봐. X의 각 원소라는 건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모두가 화살표를 몇 개씩 보내래? 하나씩만 보내래. 얘 함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왜? 하나씩 보냈잖아. 맞지? 자, 그럼 봐봐.
또 1, 2, 3이 대충 쓸게 이제. A, B, C, D한테 갈 건데 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는 함수라고 말해도 될까 안 될까? 자, 이 뉘앙스 때문에 속지 말고 그냥 배운 대로 방금 말한 대로만 생각해봐요. 함수 돼요 안 돼요? 얘들아 방금 내가 뭘 했죠? 각 원소가 화살표를 몇 개씩? 한 개씩 했어 안 했어? 자 다시 X의 각 원소가 화살표를 한 개씩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돌아버리겠네. X가 얘지.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를 몇 개씩 보냈어요. 하나씩 보냈잖아요. 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잘 봐봐. 지금 함수를 만족시켜라 말아라는 결국 결과가 어떤지를 보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가려 이렇게. 그리고 화살표가 몇 개씩 나갔는지만 보면 돼. 몇 개씩 나갔니? 모든 애들이 하나씩 쐈지. 그럼 그냥 얘는 무조건 함수는 된 거야. 이제 물론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다른 함수긴 하지만 함수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가려놓고 하나씩 나갔는지만 보면 돼요. 함수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놈이 이렇게 두 번 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 아니면 돼. 혹은 한 놈이 삐져가지고 안 쏜 거야. 이러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모든 애들이 몇 개씩? 한 개씩. 뭔 말인지 알겠어? 모든 애들이 하나씩만 쏘면 돼요.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다 괜찮아. 다 함수로 인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원은 함수가 아니었을까? 잘 봐. 너네 원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원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이 이제 원을 그리는 모습이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명제랑 되게 비슷한 건데 X랑 Y가 있을 때 얘들아 정의역을 그럼 무조건 X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까? 공역을 무조건 Y라고 해야 될까? 그건 아니야. 그냥 화살표를 쏘는 애가 누구야? 정의역인 거야. 화살표를 받으려고 대기 중인 애들이 누구예요? 공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정의역으로 X를 많이 쓰고 공역으로 Y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좌표축을 쓸 때도 얘를 무슨 축이라 불러? X축. 얘를 무슨 축? Y축이라 불러요. 그래서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인 거야. 그러면 이 원은요 무슨 상태냐면 만약 여기가 1이라고 해봐. 1이라는 X를 대입하잖아? 그러면 Y 값이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겨요. 그럼 이렇게 2개가 찍혔다는 건데 그게 마치 어떤 한 원소가 화살표를 몇 개나 보낸 거야? 2개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원은 함수라고 말을 못해요. 왜? 수학에서 정의한 함수는 여기 방금 내가 말한 대로 하나씩 모든 애들이 하나씩만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함수라고 안 했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1차 함수는 어때? 이렇게 X축 있고 Y축 이렇게 있다 쳐봐요. X 하나 대입하면 Y가 무조건 몇 개 나와? 하나밖에 안 나와. 모든 실수에 대해 다 그렇죠. 2차 함수는 어때요? X 하나 대입하면 Y 몇 개 나와? 하나밖에 안 나와. 오해하면 안 된다. Y 값 하나에 대응된 X는 몇 개야? 2개는 맞아. 그건 나중 얘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야? X 하나 1 대입했다 쳐봐요. 그럼 여기 찍히지? 1을 대입해서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냐고. 원처럼. 안 나오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얘도 2차 함수라고 했던 거예요. 알겠니? 근데 너네가 나중에 이제 기하라는 과목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 학교에서. 그러면 2차 곡선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도 배워요. 얘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또 다른 말은 포물선이야 얘들아. 얘도 포물선이거든요. 둘이 모양이 실제로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냐 차이인 거야. 90도만큼 다른 건데 얘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x에 대응되는 y가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겨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저걸 함수라고 안 배우고 2차 곡선 이렇게 배워. 따로 이름이 있어. 알겠지? 그 나중에 이제 그래프에서 과연 그게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막 선을 그어가지고 몇 번 만나는지를 체크를 할 거야. 좀 이따 할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함수를 만족시키려면은 무조건 몇 개씩? 모든 애들이 한 개씩만 보내면 된다. 요것만 만족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함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다 함수다.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너희 한번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봐. 지금 얘도 가능했었고 방금 전에 한 것도 가능했었고 그렇게 가능한 함수가 몇 개나 나올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단 무한계가 나오겠니? 그거는 아니겠지. 유한계겠죠. 몇 개일까요? 생각해봐 한번. 자, 너희가 1학기 때 뭘 배웠었냐면 경우의 수 배웠던 거 기억나니? 경우의 수?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요 함수 뒤에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도 함수로 관련된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 걔네가 생각보다 어려웠어. 근데 너희는 1학기 때 그런 걸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함수를 안 배웠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꽤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다시 나와. 근데 다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삼모사인데 어쨌든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게 될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때 기억을 좀 생각을 해보면 봐봐. 내가 지금 뭘 만족하라 했냐면 함수의 개수 세랬지. 함수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는 얘네가 모두 몇 개씩만 보내면 돼? 하나씩.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누구로 가는 게 안 중요하다고. 얘 가능한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겠죠. 그럼 얘 몇 가지가 돼야 돼? 3가지라고 답하면 안 돼. 알겠어요? 왜? 얘가 누굴 찍든 얘는 이 위에서 찍은 거랑 관계가 없다고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알겠어? 왜? 아까 말했잖아. 겹쳐도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얘도 4가지. 얘도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4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알겠지? 이제 우리가 함수도 다양하게 배울 거야. 이제 문제에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라. 1대1 대응의 개수를 세라. 상수함수의 개수를 세라. 항등함수의 개수를 세라. 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것들에 맞게 너희가 다 대응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3번 밑에 내려오면은 x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y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그림에 내가 빼먹어서 요거 하나만 좀 추가해놔 얘들아. 이렇게 화살표 보내는 거. 저 표시를 해줘야 돼요. 표시해 놓으시고. 그래서 x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화살표를 보낸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일부분이 찍히겠지. 물론 다 뽑혀도 돼요. 그래서 걔네들을 fx라고 하고 걔네가 치역이 되는 거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즉 그 밑에 함수 f의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다음 관계가 성립한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만약에 x1과 x2는 x의 원소이기 때문에 정의역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정의역이 같으면 치역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뭔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이런 거 함수가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었죠? 2개 보내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런 그림이 돼버리면은 x는 똑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로 가다 보니까 얘네 둘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거를 막아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x가 같으면 y도 무조건 같아야 돼. 즉 x 하나당 y가 몇 개? 하나씩 대응되라 이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함수를 만족하라는 소리예요. 알겠니? 얘는 뭐라고?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뒷줄은요. 따라서 대우 나오잖아. 그건 아직 우리가 명제를 제대로 안 해놓은 상태라서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지금은 얘기를 못해요. 넘어가고. 그 밑에 줄 봐봐. 되게 중요한 말인데 자, 고등학교 수학에서
함수의 정의역이나 공역에 언급이 없으면 정의역은 함수값이 정의될 수 있는 실수 전체 집합으로 잡으래.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내가 방금 무슨 말 한 거야? 범준아,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얘들아, 잘 봐. 예를 들어 y는 너네 이런 걸 몇 차 함수라고 해? 1차 함수라고 하지. 너네 지금까지 1차 함수에 대입을 못하는 숫자가 있었니? 아니지. 근데 문제에서 그냥 1차 함수 띡 줘놓고 언급이 아무것도 없어. 뭐에 대한 언급이? 정의역,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만약에 아까 그거 중요하다 했잖아. 근데 실제로 안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요번 단원 빼고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 문제 풀잖아. 나중에 학년이 더 올라가서. 그럴 때 보면은 정의역을 그냥 언급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아. 그럼 그게 뭐냐? 얘가 정의되려면 x한테 대입할 수 없는 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없는 게 있어 없어? 다 넣을 수 있지. 그럼 얘는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수 전체. 이해됐지? 그러니까 언급이 따로 없다? 그럼 아 실수구나. 알겠죠?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아? 다음 단원에서 할 건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분수꼴이지. 너희 여기다 대입 못하는 x 얼마 있어? 0 있지. 근데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어. 그럼 너희는 그냥 정의역이 누구구나? 0이 아닌 모든 실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거 써놓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된다. 언급 없으면 뭐라고요? 실수 전체. 대신 이런 거는 얘가 정의되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0이 아닌 모든 실수. 넘어가도 되겠니?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럼 3번 함수의 표현으로 갑시다. 자, 지금 내가 처음으로 썼던 표현이 요거였어요. 주머니 형태, 그림. 알겠어? 근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소개한 거는 일단 1번, 2번, 3번. 1번은 함수식. 이게 뭐 맨날 하던 거죠. 맞아요? 너네 이걸 못하니? 그 fx가 뭐라 돼 있어? 4x 더하기 3이래. 이거 뜻이 뭐야? 이 f라는 마치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f라는 장치는, 연산 장치는 x를 입력하라는 거야. 입력하면 뭐가 튀어나온다는 거니? 4x 더하기 3. 그러니까 그 입력된 거에 4배해서 3을 더해주는 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출력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1을 넣으면은 실제로 얼마가 나와? 7이 나온다고 답을 하잖아. 맞아? 너무 단순한 방법이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볼까?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래놓고 문제에서 갑자기 f의 1이 얼마냐고 물었어. 아니, f의 2가 얼마냐고 물었어. 그럼 너희는 얼마라고 답을 할 거야? 일단 11이라고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맨날 이것만 보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거 x한테 2 넣으라는 거구나. 이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다 2를 넣어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풀이가 어디 있어. 그지? 2 대입하면은 그냥 얼마 나와? 11 나와버리지. 맞아 이게? 아니죠. 왜 아니에요? x한테 2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 괄호가 2라는 거잖아. 즉 얘가 통째로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너네가 x한테 2를 넣잖아? 그럼 여기 2가 들어간 거야. 그럼 실제로 이 빨간색 동그라미 얼마가 돼버려? 2분의 3이지. 그럼 너희는 f의 2분의 3을 구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한 작동이 아니라 뭔가 하나 더 걸려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런 걸 나중에 합성함수라고 배워요. 오늘 아마도 못할 것 같긴 한데 오늘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구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동그란 거 전체가 2가 되려면 너희는 x한테 얼마 넣어야 돼? 3이잖아. 3 들어가면 얼마야? 15가 돼야 정상이죠. 알겠지? 뭐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가 그림인데 아까 했던 거 요거죠. 그 세 번째가 이제 그래프인데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그래프를 굉장히 자주 쓰지. 맞아? 그래서 그래프도 되게 중요한 함수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야. 내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 내가.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좀 간단하게 쓸게요. 주머니를 잘 못 그려가지고 주머니가 길어지면 안 이뻐. 알겠지? 안 그릴게. 그래서 x랑 y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다 치고요.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볼게. 그냥 마음대로 보내고 있어 지금. 5로 가고 1로 가고 뭐 2로 간다 쳐보자. 자, 이렇게 화살표가 갖다 쳐볼게. 이건 지금 뭐로 표현한 거야, 함수를? 그림으로 한 거죠? 거기서 2번 맞아요? 근데 이거를 너네 3번으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너네 지금까지 많이 쓰던 그래프들은 다 어떻게 그려지냐면, 만약에 1차 함수라면 그냥 이렇게 그리지 않니? 근데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냐는 거야.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 지금 정의역이 1, 2, 3, 4고요. 공역이 1, 2, 3, 4, 5, 6이거든? 1은 누굴 찍고 있어? 3을 찍었지? 그럼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라 했잖아. 그러면 x한테 얼마를 넣으면은 1을 넣으면은 y 값은 얼마가 나오라는 거야? 3이 등장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1 넣었을 때 얼마에? 3에 찍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선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처럼 이렇게 뚝뚝뚝 끊어진 점으로도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2를 대입해봐. 얼마를 찍었니 얘가? 5잖아. 그럼 2,5에다 찍어주면 돼. 그 다음에 3을 넣으니까 1이지. 3,1인 거야. 4를 넣었더니 2래. 4,2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랑 똑같은 함수예요. 알겠어요? 똑같은 거다. 아니 그러면 얘랑 쟤랑 차이는 뭘까? 이건 왜 선이고 쟤는 왜 점이야? 너네가 지금까지 1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거 할 때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아까 말했죠. 정의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정의역이라는 말을 안 썼어. 안 썼다는 건 정의역을 뭐로 봤다는 거야? 실수 전체로 봤다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진 애들, 그리고 실수는 어떻게 돼 있어? 너네 1과 2 사이를 보면은 숫자가 몇 개 있어? 1과 2 사이에 무한개가 있죠. 실수의 입장에서는 무한개가 있는 거잖아. 셀 수 없잖아요. 맞아? 자, 이렇게 뚝뚝뚝 끊어진 거랑 실수처럼 이렇게 연결된 것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런 자연수 같은 애들은 이산적이다 라고 해요. 이산적인 게 뭐냐면 셀 수 있다. 알겠지? 그럼 실수처럼 연결된 애들은 뭐라고 하냐? 연속적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산적인 거랑 연속적인 거랑 말의 뜻 차이를 알겠지? 됐죠? 이거 이해됐죠? 얘는 그럼 이산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뚝뚝뚝 끊어지게. 자연수 아니면 정수 같은 느낌. 그럼 얘는 뭐야? 연속적으로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점을 와다다다다 찍어봐. 연속적으로. 그럼 뭐가 돼버릴 수밖에 없니? 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둘 다 그래프인데 얘랑 되게 달라 보이지만 그냥 똑같은 건데 정의역이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얘는 정의역이 뭐였고 실수였던 거고, 쟤는 1, 2, 3, 4였던 거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도 다른 거예요. 알겠지? 정의역이 제일 중요하다. 됐죠? 이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3번 함수의 그래프에서 밑에 설명 봐봐. 그래프에서 함수임을 파악하는 방법 땡땡. X축의 수직인 직선과 교점이 몇 개인지 확인하래? 한 개인지 확인하래. 이거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야. 아까 우리 뭐 하면서 그거 했었어? 원을 그리면서 했었죠. 원 봐봐. 원은 아까 하나의 X에 대응되는 Y가 몇 개였니? 2개가 나왔었지. 맞아?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라고 판정했잖아. 그럼 앞으로는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요. 그래서 그래프랑 몇 번 만나요 지금? 2번 만나지. 이렇게 2번 이상 만나는 애들은 전부 다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어? 그래서 2차 함수도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를 X축이랑 수직으로 다 그어봐. 죄다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지. 그래서 함수인 거야. 됐어요? 나중에 너네가 배운 3차 함수 이렇게 생기거든? 얘도 다 갖다 그어봐. 한 번밖에 안 만나. 그래서 3차 함수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요렇게 그어진대. 이거 함수가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갖다 그으면 몇 번 만나? 3번 만나지. 2번 이상 만났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갖다 긋는지 알겠니?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의 x에 대응되는 y가
두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됐어? 4차 함수는 이런 것도 있고요. 2차 함수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4차 함수 경우 되게 많아요. 교육과정상 우리는 4차까지밖에 안 배워. 근데 지금은 와 저거 어떻게 하지 싶은데 배우면은 별거 아니니까 거짓말이고요. 어렵긴 한데 배우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나온 거를 잘하면 됩니다. 알겠죠? 뭔 얘기 할라 했죠?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좀 이따 문제 나오긴 하는데 얘들아 이렇게 생기면 이거는 함수일까 아닐까? 요런 데는 다 몇 번 만나? 한 번이지. 근데 딱 여기는 같이 가잖아 계속. 그게 뭐야? 무한번 만난 거야. 무한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난 거야. 함수겠니 아니겠니? 아닌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실제로 너네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측정이 돼야 안 돼? 이거 점 두 개 잡아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보면 x 증가량이 얼마야? 0이죠. 얘 두 개 x좌표 똑같잖아요. 분모가 0인 수가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맞아? 실제로 얘는 직선이긴 하지만 함수라고 말을 못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졸면 안 돼요. 그 다음 밑에 거 함수의 그래프에서 치역을 구하는 방법이래. 이 뭔 소리야 이건 또. 봐봐. 치역은 얘들아 공역 중에서도 누구를 내가 아까 치역이라 했어? 실제로 뽑힌 애들이었지. 자 만약에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2차 함수인데 만약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이거의 치역을 얘들아 너네가 한번 여기다 표시를 할 건데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도 써있지만 Y축에다가 뭐 해달래? 수선의 발을 내려달래. 그럼 생각해봐. 모든 점에서 Y축에다 수선의 발 내려볼래? 와다다다다 다 찍어서 Y축에다 수선의 발 내려봐. 여기 있는 점은 내려 찍으면 여기 찍히지. 표시해. 여기 있는 점도 내려 찍으면 여기 찍히지. 표시해. 전부 다 찍어보면 뭐처럼 나오겠니? 선으로 나오겠죠. 선으로. Y축에 다 같이 이렇게 촥 갖다 붙은 거니까. 알겠어? 자, 찍으면 찍는다는 게 뭐예요? 수선의 발로 여기에 찍으라고. 이 면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요 점을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에 찍히잖아. 저 찍힌 애들을 모아봐봐. 그럼 뭐가 돼? 선이 되겠지. 알겠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꼭지점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맞니? 여기는 이렇게 마지막에 포함한 거니까. 왜? 꼭지점도 함수 값으로 찍힐 거 아니야. 걔까지 포함이니까 여기를 채워주는 거야. 그리고 봐봐. 야 이거 계속 무한히 뭐해? 무한히 올라가지. 무한히 올라가면 이 빨간색 선도 같이 뭐 해야 돼? 무한히 올라가겠지. 그럼 너희는 앞으로 이런 그림에서 치역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가장 밑에 있는 게 예를 들어 여기가 1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쳐봐. 그럼 치역을 뭐라고 말해야 돼? y보다? 아니 뭔 소리야. y가 마이너스 1보다 뭐 했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치역을 써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치역 구하는 방법은 그래프에서는 항상 수선의 발을 내려 찍자. 이걸 지금 내가 왜 말하냐면 그렇게 해서 문제 풀 일이 되게 자주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방법을 다 알려주는 거니까 이해만 하면 돼. 나중에 내가 야 이거 치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했을 때 아 이렇게 끄덕끄덕만 하면 돼요. 알았죠? 그럼 봐봐. 야 이게 이럴 수도 있잖아. 함수가. 잘 봐봐. 잠시만 봐봐. 되게 애매하게 여기서 이렇게 안 그어놨죠. 근데 이러면 뭐예요? 뜻이 뭐야? 계속 이런 모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맞아? 그럼 한없이 올라가니까 얘처럼 처리하면 돼요. 여기는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뭔 뜻일까? 이게 뭐냐면 계속 X축에 다가가는 거야. 근데 만날 거였으면은 정확하게 교점을 보여줘야 돼. 그래프를 그릴 때. 근데 지금 그래프가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안 닿는다는 뜻으로 그린 거야. 알겠지? 야 근데 이게 말이 돼?
계속 다가가는데 안 닿을 수가 있나? 다가가면 언젠간 닿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y는 x분의 1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봐. 너네 x한테 100 넣으면 저거 얼마 나와? 100분의 1이지. 벌써 굉장히 작지. 근데 1000 넣으면 얼마야? 1000분의 1 더 작아졌죠. 10배만큼 작아진 거야. 맞아요? 1000 넣어봐. 10,000분의 1이지. 훨씬 작지. 1억 넣어봐. 1억분의 1이면 뭐 가늠도 안 가잖아.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어? 무한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0이 돼요? 0은 아니죠. 근데 계속 뭐 하긴 해요? 작아지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함수는 치역이 누굴까? 얜 치역이 뭐야? 그죠. 일단 요 위에는 다 치역인 건 알겠어. 여기가 좀 애매한 건데 방금도 말했지만 0보다 큰 애들은 전부 다 나오긴 할 거야. 계속 가면. 알겠어? 민규야,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돼? 너희는 빵꾸만 뚫어주면 돼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얘들아, 이거 오피셜한 건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렇게 표기하는 게 치역을 표기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이해시키려고 쓰는 표기니까 우리끼리만 써야 돼. 서술형에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표기는 없어요. 알겠죠? 다만 치역을 찾아야 되는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면 조금 직관적으로 y축에 다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은 표기가 된다. 그래서 구할 때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민규 알겠어? 그럼 얘들아,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됐대.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뭐 예를 들어 3까지래.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가 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너희는 치역을 뭐라고 말할 거야? 자, 다시 정의역은 내가 이렇게 답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 그럼 치역의 범위를 너희는 뭐라고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어? 1부터 4까지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도 그림이 얘네만 딱 잘린 거잖아. 정의역 때문에 이렇게 잘린 거지. 직선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얘만 쓰라는 거니까 잘러. 그러면은 1부터 얼마까지? 4까지 얘네만 나오겠죠. 뭔 말인지 알겠음? 그럼 쓸 때는 1부터 얼마로 써주면 돼? 4까지로 써주면 되는데 어떤 문제는 이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너희가 빠르게 이렇게 끊어야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끊어보면은 y도 어떻게 돼야겠니? 당연히 빵꾸가 뚫려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음?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도 구할 거다 앞으로. 됐지? 할 수 있겠죠? 잠깐 쉬었다 하자. 아휴, 예비군에서 이 문자가 왔네. 아유, 가기 싫어. 아이고.
합시다. 일어나. 일어나. 왜 이렇게 졸려? 왜 이렇게? 방학인데. 오션 있어도? 네. 먹어? 어? 줘? 자, 개념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좀만 더 해보자. 자, 35페이지 개념 프린트 35페이지에 계속 가보면은 또 나오는 게 4번 서로 같은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그냥 다 같으면 돼요.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듯이 정의역 공역이 서로 같아야 돼. 그리고 함수값까지 같으면 돼. 그러니까 결국 다 같으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정의역 공역은 같아야 되는 건 알겠고 함수값도 같아야 된다고 하는데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fx가 x고 gx가 x 세제곱이라고 해봐.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까? 다른 함수입니까? 지금 내가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냥 물어봤지. 그러면은 정의역을 뭐로 보라는 거야? 실수 전체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둘은 다른 함수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의역에 마이너스 1, 0, 1만 있는 상태였다고 해봐. 그럼 위에다가 마 있는 거랑 아래다가 마 있는 게 어떻게 나오니? 같은 값으로 나오죠? 0 넣은 것도 어때요? 같은 값으로 나오지? 1 넣은 것도 어떠니? 같은 값으로 나오지? 이때는 둘이 뭐 한 거야? 같은 함수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결론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같을 수도 있으니까 해봐야 돼요. 알겠지? 그럼 이제 너희들한테는 이렇게 물어본다? 얘를 안 주고 당연히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은 이 둘이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은 누굴까를 물어봐. 방금 내가 정의역은 제시를 했으니까 너네가 다 납득을 했지만 거꾸로 정의역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방정식을 푸는 거죠. 어떤 방정식? 얘네 둘이 똑같은 값이 과연 누굴까? 등호를 둬서 연립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럼 실제로 방정식 풀면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고 머릿속으로 인수분해 해봐요. 누구 나와? 아까 그 세 놈 나오지. 0, 마일, 1. 맞아? 그러면 정의역은 얘들아 얘네로만 구성되면 되는 거지 쟤네가 다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죠. 맞아요? 그럼 몇 개의 정의역이 존재할까요? 쟤네를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의역은 과연 몇 개일까? 얘들아 쟤네로 구성되면 된다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1로 구성된 정의역은 몇 개가 나와요? 7개. 왜 7개야? 일단 2의 세제곱으로 구할 거고, 근데 2의 세제곱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지. 근데 공집합은 안 되잖아. 그래서 걔를 뺀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하나짜리 마이너스 1만 있는 정의역도 저거 두 개 같아지게 만드는 거야. 0만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1만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1과 0이 같이 있는 거, 0, 1 같이 있는 거, 마1과 1만 같이 있는 거, 세 개 다 같이 있는 거 다 된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좀 이따가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또 다른 얘기여서 지금은 책으로 가서 책에 있는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뒤에도 해볼게. 그래서 일단 우리는 1번부터 갈 겁니다. 자, 아까 말했지? 많이 풀 거라고. 지금 이 페이지에 문제가 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나는 4개를 풀어줄 거예요. 첫 페이지가 좀 그런 거고 뒷 페이지부터는 좀 그 정도로 풀 건 아닙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집합 x는요 마이너스 2랑 0이랑 2라고 나와 있어. 대충 쓸게요. 그리고 y는
0이랑 1이랑 2라고 나와 있어. 자, 이거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기억부터. 얘들아, 기억에 fx가 절대값에 x에서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그냥 아까 했던 거 확인하면 돼. 잘 봐. 지금 정의역은 마이너스 2랑 0이랑 2거든? 걔네가 0이랑 1이랑 2한테 화살표를 보내려고 하는 건데, 넣어보세요. 마이 넣으면 뭐 나와요? 0이지. 다 계산하면은. 그럼 얘는 0한테 화살표를 보낸 거야, 이렇게. 맞아? 0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네. 근데 그게 공역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쟤는 화살표를 쏘는 거야, 못 쏘는 거야? 못 쏴요. 벌써 함수가 아닌 거지. 알겠어? 이렇게 판단하면 돼. 틀렸어. 니은. 야, 이게 뭐야? gx가 누구래? 2분의 1x 제곱이래. 또 그리기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해보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2죠. 얘는 2한테 가는 거야. 0은요? 0이죠. 0한테 가는 거야. 2는요? 2한테 가겠지. 다 보냈니? 몇 개씩 보냈니? 하나씩 보냈죠? 그럼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야, 이게 뭐야? 0하고 1이래. x가 0이면 이렇고 x가 0이 아니면 그렇대. 자, 지금 얘는 되게 간단한 건데 너네 4번만 봐도 어때? 뭐가 이상하게 나왔지? 맞아? 이런 거를 보고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으면 좀 답답한 거야. 잘 봐봐. 너네 이렇게 생각해. 너네가 어떤 물건을 산 거야. 그거에 설명서라고 생각하세요. 너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설명서야, 설명서. 근데 너네가 나중에 뭐 자취를 하든 기숙사를 가든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통학할 수도 있지만 가구 같은 걸 사면은 조립을 해야 돼. 조립돼서 오지 않으니까. 그럼 남자애들 특징이 뭐야? 설명서를 안 봐요. 내 맘대로 해.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막 지가 해보려고 해. 하다가 결국은 무조건 실패를 해요. 왜냐면 가구라는 거는 가구 회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게 다 있거든. 근데 그거 안 보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뭐가 하나 남아. 얘가 저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다 풀러서 다시 넣어야 돼요. 결국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아. 제발 설명서가 있으니까 설명서 좀 보세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제발 이거 좀 제대로 봐줘. 하라는 대로 해볼까? h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2랑 0이랑 2를 준비해놓고 0이랑 1, 2 준비해놓고 마이너스 2를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지. 그럼 걔는 이 위아래 중에 어디로 가면 돼? 밑으로 가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얘는 그냥 1로 가란 소리야. 설명서대로 하라고. 0은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겠지. 그래서 0으로 가는 거야. 2는요? 1로 가겠지. 함수인가요?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옆에 설명 좀 잘 보시고 그거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알겠죠? 자기의 주관을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자. 자, 3번에 보니까 집합 x는 대충 쓸게요. x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래. 자, 그리고 집합 y는요 0부터 6까지래. 자, 그랬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얘들아, 일단 요걸 한번 좀 잘 이해를 해봐. 방금 전에 풀었던 1번과 3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1번은요 정의역이 이산적이죠. 맞아요? 3번은요 연속적이죠. 그래서 둘의 방식이 아예 달라. 알겠지? 그러니까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뭔가 일정 범위가 나온 함수는 어떻게 푸냐? 얘처럼 대입이 안 돼요. 너네 1과 아까 말했지. 1과 2 사이만 해도 몇 개의 수가 있다고? 무한개가 있다고. 그거 다 어떻게 대입해? 대입으로 불가능해요. 연속적인 거는. 뭐 해야 돼? 그려야 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가상의 x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래? 4까지래.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거냐면 이렇게 x축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있고 4가 있잖아. 그거에 이렇게 갖다 그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x축 표지는 굳이 안 한 거야. 알겠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y 범위는 0부터 6이니까 가상의 y축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갖다 그거 이 정도 할 수 있지? 맞아? 이렇게 해놓고 그 전에 이 얘기 좀 해볼게.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는 얘기라서. 얘들아, 만약에 여기다 내가 1차 함수를 갖다 그을 건데 그 1차 함수가 예를 들어 요렇게 그어졌다고 한번 해보자. 자, 저렇게 그어지면 과연 저기에 그려진 녀석은요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볼래? 지금 너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거는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죠. 맞아요? 아까 우리가 함수가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0이 아까 대입되면은 얼마를 찍어야 돼? 여기서 마이너스 2였지?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 없었던 거야? 공역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못 찍었던 거야. 잘 봐. 지금 정의역이 얘부터 얘까지인데 이 직선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찍혀요? y좌표가? 여기 있네? 근데 공역은 실제로 누구였어? 0하고 6 사이였지? 얘가 요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마치 쟤처럼 못 쏜 거야 지금 1은. 마이너스 1은. 이해됐어요? 4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이해돼요? 걔네가 화살표를 못 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만약 직선이라면? 이런 거는 돼 안 돼? 이건 돼. 왜 돼? 마이너스 1 넣어봐. 여기 찍히지? 4도 넣어봐. 여기 찍히지? 그럼 얘는 치역이 가상의 y축이 여기 있다 생각하면은 수선의 발 내려봐. 아까 내가 치역 구할 때 수선의 발 한다 했었지? 그럼 요만큼이 치역인 거 이해돼? 맞아? 걔네는 공역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있잖아. 이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야, 근데 우리가 이런 것만 배운 게 아니지. 2차 함수도 배운 적 있잖아. 2차 함수가 만약에 여기에서 요렇게 그려지면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당연히 범위가 요만큼이니까 돼 안 돼? 되는 거야. 근데 이럴 수 있지 않니?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에 요만큼도 대입이 돼서 공역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 어디에 찍혀요? 공역에 바깥쪽에 찍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자, 요 방법대로 다시 그려야 되네. 다시 그려볼게. 이제 그림이 너무 더럽네요.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방법대로 거기 선지에 나온 함수들을 다 조사를 한번 해볼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다. 자, 1번부터 갑시다. 1번에 지금 y는 x 플러스 2분의 3이래. 얘들아,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1차 함수는 무슨 모양이야? 도형에서 직선이었지? 너네 직선은 처음과 끝만 알아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지? 이걸 막 기울기랑 뭐 y절편 사용해서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 처음인 마이너스 1 넣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지. 2분의 1은 한 여기쯤 있지 않겠어? 0보다 살짝 위에. 4도 넣어봐. 4 대입하면 얼마 나와? 이거 얼마야? 5.5야. 5.5? 그럼 여기쯤 되지 않겠어? 처음과 끝을 알았지? 그럼 뭐 하라고? 이어주면 돼. 왜? 직선은 단순하니까. 그쵸? 그럼 2번도 어떻게 하면 되겠니? 똑같이 하겠지. 아, 근데 그 전에 이거 함수입니까? 함수죠? 됩니다. 1번 맞아요. 자, 2번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 넣어봐. 얼마야? 딱 6이지. 다행이다. 끝에 걸렸어. 그리고 4 넣어봐. 얼마야?
1이지. 여기쯤인 거야. 그래서 얘도 돼야 안 돼? 되는 거야. 안에 들어가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야? 3번 절대값 x 빼기 3의 마이너스 2야. 얘들아, 너네 이거 그렸던 거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화가 날 것 같아요. 우리 절대값 함수 어떻게 그렸어? 너네 2개짜리도 그렸잖아. 절대값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냐면 x 빼기 3이지. 걔가 0 되는 값이 얼마야? 3이잖아. 그럼 3을 기준으로 꺾인다고 했잖아요. 맞아? 오른쪽은 기울기만 측정해봐. 얘 그대로 나오는 범위야. 그럼 기울기 얼마짜리겠어? 1짜리 이렇게 지나가. 그 다음 왼쪽은 기울기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1짜리가 이렇게 생긴다고요. 안 끊어지고. 알겠니? 근데 그건 알겠는데 3을 넣어볼래요 이거? 3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즉 얘는 3이 얘네 둘의 가운데 한 여기쯤 있다고 치면은 그때 마이너스 2를 찍는 이런 V자 형태인 거야. 안 그려봐도 돼? 안 돼? 안 되겠죠. 벗어났으니까. 답이 3번입니다. 알겠어? 됐죠? 근데 얘들아 이거 걱정하지 마. 왜냐면 이번 단원 마지막에 이거 다시 정확하게 다뤄야 돼. 알겠지? 결국 또 할 거니까 걱정이 오히려 되려나? 근데 어차피 너네 계속 볼 거면 해놓는 게 낫잖아요. 빨리. 알겠지? 곧 할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까지 확인해야지. 야, 4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1이거든? 얘들아 이거 꼭지점 몇 컴마 몇이야? 이상하게 이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고민을 해요. 왜 고민하죠 이거? 아니 너네 이런 건 대답 잘하거든? 이거 몇 컴마 몇이야? 1,4예요. 바로 말을 해. 근데 이거 물어보면은 살짝 버퍼링 걸리다가 말을 해. 그럼 둘 중 하나에 맞추거나 틀리거나. 맞추면 다행인데 틀리면 이제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4분의 1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않겠어? 그럼 0, 몇이야? 1. 그게 꼭지점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0,1이 한 여기쯤 있지 않겠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정도 된 거야. 그리고 포물선으로 갖다 그릴 건데 얘들아, 이 포물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기면 뭐가 돼버려? 벗어난 거지.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어요?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너희는 확인해야 될 게 뭐야? 이거 4 넣어봐야 돼. 4 넣어보세요. 얼마 나와? 5 나오지. 얘들아, 그럼 봐봐. 여기쯤 지난다는 거거든? 그럼 이 함수는 실제로 이렇게 지나갈 게 분명해. 왼쪽 확인할 거야? 이거 뭐하러 확인해? 대칭성 때문에 얘가 더 여기보다 가깝지? 야, 그럼 지금 4칸 떨어진 것도 안 벗어났는데 1칸 떨어진 게 벗어나겠니? 안 벗어난다고. 그래서 너희가 이것도 습관적으로 여기도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하고 이러면 안 돼. 아, 어디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바로 들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4번도 어쨌든 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까지 다 해보자. 야, 이거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1,0이야. 그럼 정확하게 어디쯤이야? 한 여기쯤에 이렇게 생긴다는 거고, 또 4가 더 멀잖아. 4 대입해봐. 얼마 나와? 4 대입하면 얼마야? 3이야? 왜 이렇게 계산 못하지? 아, 그렇죠. 3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쯤 지나니까 또 이렇게 생기겠다. 그래서 얘도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그려보면 돼. 그려봐야 돼. 알았죠? 그래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내가 지금 첫 페이지를 왜 하냐면은 이렇게 다 풀어주냐면 첫 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구조를 잘 잡아야 돼. 자, 4번 봐봐. 의미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자, 지금 정의역을 준 거거든 얘들아. 인지했니 방금? 에? 정의역이 언제 나왔어?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내가 방금 첫 줄을 읽었죠. 읽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의미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그 말이 정의역을 준 거예요. 알겠죠? 정의역을 뭐라고 준 거예요? 의미 아닌 정수로 준 거야. 그러니까 0 또는 뭐겠니?
자연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도는 자연수. 됐어? 자, 그때 또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본인 생각대로 제발 하지 마시고요. 설명서에서 하라는 대로 제발. 자, 봐봐. F의 2에서 얼마 빼래? F의 19를 빼래. 자, 일단 2부터 한번 넣어보자. 자, 2는 어디에 해당해요? 위에 거에 해당하네? 대입해. 얼마 나와? 3이야. 이건 뭐 괜찮아. 근데 얘가 이제 또 등장을 했어. 좀 이상하거든요. 자, 19를 넣으세요. 그럼 여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얘네부터 보는 거야. 19는 밑에 거에 해당하네? 그럼 여기다 넣으면 돼. 누구에다가? X에다 똑같이 넣으세요. 19 넣어봐.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F 16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자, 이거 또 해야 되지. 그럼 또 하면 또 어디야? 밑에잖아. 그럼 또 뭐야? 규칙 보여? 그럼 뭐 하라는 거야? 3씩 계속 빼서 낮추라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낮춰야겠니? 아까 너네 이거는 그냥 바로 답이 나와버렸지. 이유가 뭐였어? 요 범위에 들어가면 그냥 대입하면 돼. 즉 얘를 요 범위까지 데려오라는 거야. 낮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계속 가볼까? 근데 다 쓰지 말자. 3 빼 얼마야? 10. 또 3 빼 얼마야? 7, 4, 1까지 가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돼요. 1을.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겁나 쉽지? 그러니까 설명서대로 하자는 거야.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5번 안 해도 될까? 아까 했던 거죠. 5번. 5번 구하려면은 괄호 전체가 얼마가 되는 거? 마사가 되는 걸 찾으라고. 그거 넣으면 돼. 알겠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6번을 할 건데요. 6번 한번 해봐. 안 어려우니까 제발 해보세요. 또 물을 넣고 왔네. 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할게요. 봐봐. 자, 지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또 이렇게 줬어. 설명서가 나와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유리수면 위에 거, 무리수면 밑에 거래. 근데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f의 알파 베타, f의 알파, f의 베타가 필요해 지금. 자, 빠르게 체크해봐. 이거 일단 인수분해는 안 돼. 그러면은 근해 공식을 갈 건데 근해 공식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얘들아, 이거 너네 생각해봐. 해봤자 무조건 실근 나올 건 분명하죠. 왜 실근 나오는 거 확정할 수 있어? 판별식 해보면 양수가 나오지. 근데 그것도 그냥 굳이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나? 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상수항이 음수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그 계산 자체가, 야 봐봐, 얘는 이미 뭐야? 양수고, 우리가 최고차 계수는 웬만하면 다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C가 음수가 되면 뒤에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순간 그냥 무조건 실근이구나.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무슨 근일 게 분명해요? 무리수 근일 게 분명하다고. 루트를 갖고 있을 거라고요. 알겠어? 그럼 알파랑 베타는 F에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아래 거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알파랑 베타랑 곱한 값은 지금 근계수 관계로 얼마야?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니까 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냥 앞에 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4겠지. 그리고 뒤에 게 빼기야. 그러니까 빼기 2알파 빼기 2베타로 나온다는 거야. 밑에 규칙으로 들어간 거니까 알파 베타는. 그럼 또 두근에 뭘 해줘야 돼? 합도 필요하겠지. 자, 두근의 합은 지금 뭐예요? 8이잖아. 그럼 넣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0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20 나오겠죠. 알겠어요? 이렇게 될 거다. 뭐 잘못했는데? 아, 미안해. 마이너스였구나. 멍청이네요. 요거였군요. 얼마예요? 12예요. 이렇게 되겠다. 됐음? 그 다음에 9번으로 갈게. 자, 9번. 야, 9번 봐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f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F에다가 x 플러스 y를 넣으면은 fx랑 fy랑 더한 게 나온대. 그리고 f2는 1이래. 자, 그랬을 때 f24를 구해라. 얘들아, 너네가 이거를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어. 뭐로 읽혀야 돼? 항등식이죠. 알겠어요?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만족한다 라고 하니까 항등식인 거야. 항등식이면 아무나 넣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저기다가 x랑 y 아무거나 넣으면 뭐가 나와? 당연히 넣어야 되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일단 첫 번째로 이건 문제에서 준 거긴 한데 안 준 것도 대입하면 뭔가 나오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웬만하면은 0하고 1이야. 알겠지? 자, x랑 y 둘 다 0 넣어봐. 그럼 f0은 f0 더하기 f0이지. 그럼 f0이 2f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f0 얼마예요? 해보면 0이야. 원래 항상 그걸 먼저 해놔야 돼. 왜? 문제에서 안 주는 건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니까 해놓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안 쓰여요. 안 할게. 그래서 하긴 했지만 안 쓸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f에 얼마까지 올려야 돼? 24까지 얘 가지고 올려야 돼. 그거 어떻게 할래? 알고 있는 걸 최대한 써야 될 거 아니야. x한테도 얼마 넣고 2 넣고 y한테도 2 넣어. 뭐 하겠다는 거냐면 여기도 2 넣고 2 넣으면 f2 나오니까 쟤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럼 누가 나와? 좌변은 f 얼마야? 4가 되겠지. 그게 f2의 몇 배가 돼버려? 2배가 될 거라고. f2 더하기 f2니까 얼마야 그럼 실제로? 2겠지. 4 넣었더니 이래. f가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어. 너네 지금까지 이거 만족하는 함수를 알고 있어? 배운 적이 있어? 없지? 맞아?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뭐 그걸 구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일일이 다 넣어봐야 돼요. 항등식이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 얼마 낼 거야? 물론 4도 넣고 2도 넣어서 구할 수도 있어. 그럼 f6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린 지금 24까지 커져야 되는데 갈 길이 먼데 갑자기 6을 왜 해? 최대한 계속 크게 가는 게 좋아. 그리고 x랑 y 다 얼마 넣어요? 4 넣어봐. 그럼 f 얼마 나와? 8 나오겠지. 걔가 또 얘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될 테니까 4라고 써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8 넣어봐. 8 구했으니까. 그럼 f에 뭐가 나와? 16이 나오겠지. 얼마야 이게? 8이 되겠다. 이해돼? 그럼 f24는 어떻게 구해? 여기 24가 됐으면 좋겠어. 16과 내가 알고 있는 8 가지고 만들 수 있죠. 24를. 맞아? 그럼 얘네 그냥 두 개 더 하라는 거야. 얼마야? 12가 되겠지. 제대로 안 적어도 되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밑에 것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15번. 자, 15번에 지금 1차 함수 y는 ax-1이래. 자, 근데 정의역이 2부터 얼마까지야? 4까지야. 그 다음 공역은 1부터 7까지야. 자, 이거 아까 우리 비슷한 거 했지? 맞아, 똑같이 할 건데 내가 아까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냥 대충 점선만 그려서 얘 여기 있네 이렇게 풀었죠. 맞아요? 그럼 지금 문제도 이렇게 풀어도 될까? 지금 문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누구의 최대를 물어봤어? A죠. A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기울기인 거 보여? 얘들아, 기울기를 측정한다는 건 뭐냐면 얘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나? 아니,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0, 마이너스 1이겠지. 맞아? 얘들아, 만약에 얘네 박스 형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근데 만약에 0,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잖아? 그럼 A가 가장 클 땐 요거 지날 때거든요? 아니지. 요 박스 내에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갈 때거든? 근데 어떤 경우는 만약에 그 점이 여기 있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얘를 지나갈 때요. 아니구나. 누굴 지나갈 때니? 그러니까 함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길 지나간다 쳐도. 왜냐면 이거 지나가면 이렇게 되잖아. 이해돼?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지금 함수가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정의역에 대해서. 안 나온 거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대충 가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그려봐야 돼. 알겠니?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정확한 좌표에다가 좌표 축을 표시해서 함수들을 그려볼게. 자, 그럼 봐봐. 일단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좀 눈에 보이게 해놓고 그림이 너무 커지려나? 너무 크다. 잠깐만. 좀만 줄일게.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격자가 있다는 생각으로 그 간격을 좀 잘 현실 반영을 해서 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1부터 얘가 2랑 4고 마이너스 1이고 1부터 7까지 띵띵띵 요렇게. 그래서 박스가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지금 됐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여기니까 얘들아, 이게 함수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이거 함수 돼? 안 돼? 안 된다고. 무조건 여기를 지나가긴 해야 돼. 그러니까 가능한 게 뭐부터냐면 얘부터 파란색부터 어디까지 되냐 이거야. 그럼 여기서 얘를 지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고정시켜 놓고 점점 끌어올려 올려 보다 보면은 어디를 지날 때가 마지막이겠어요? 요 점이겠지. 왜? 여기를 아이씨 다시 할게. 이렇게 됐어. 요렇게 지나가줘야 2부터 4를 다 대입하면은 공역 내에 찍힌다고. 근데 얘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기 시작하죠. 알겠어?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찾은 A의 범위는 요 점을 지날 때부터 요 점을 지날 때까지라는 건데 어차피 물어보는 게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 최대값. 알겠어? A의 최대값. 그래서 더 가파른 걸 선택해주면 된다. 얘를 찾는 거다. 그러면 아까 반드시 지나는 점이 0,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지나가야 되는 게 4, 얼마야? 7인 거지. 그래서 4에서 0 뺀 거 분의 7에서 마일 뺀 거 해주면 되고 2가 나오겠지. 알겠어? 최대값이 그래서 얼마예요? 2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되었니?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그림이 필요하니까 기울기를 물어보는 경우는 얘들아 웬만하면은 좌표에다가 좀 정확하게 그리세요. 아까처럼 막 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은 17번으로 가볼게. 17번. 17 왜 또 쓰고 있어? 자, 해도 될까 이거?
보세요. 지금 F랑 G는 정의역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대요. 마이너스 1과 2로. 근데 F랑 G가 같은 함수가 되었으면 좋겠대. 아까 같은 함수가 되려면 뭐가 같으라 그랬어? 다 같으면 된다 했죠. 근데 정의역은 같고 공역에 언급이 없으면 그냥 뭐로 생각하면 돼? 실수 전체로 생각하면 되고. 알겠어? 그럼 이미 같은 거야. 그럼 누구만 같으면 끝나? 함수값만 이제 같으면 돼. 그러면 얘한테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G한테 얼마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은 게 같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1 넣으세요. A 풀 B가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어봐. 1 풀 4 풀 3 8이야 8. 그 다음 F에다가 2죠 2 넣어요. 그게 G에다가 2 넣은 거랑 같아야 돼. F에 2 대입하면은 2A 더하기 B. G한테도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인가? 됐어요? 야 이거 빼볼까? 그럼 마이너스 3A는 뭐라고 나와? 9라고 나와가지고 A가 마3이 돼요. A에다 마3 넣어주면 B는 얼마야? 5겠다. 이렇게 A, B를 구했고 더해달래. 뭐 별거 아니지. 이런 문제 풀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봐. 20번으로 와봐. 20번. 우와. 자, 20번 봐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fx, gx가 있는데 함수가 똑같이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아까 했던 문제다. 봉준아 맞아? 너 읽었어 안 읽었어? 어? 왜 지금 읽어? 같이 읽어야지. 자 봐봐. 마이너스 x제곱이랑 3x 빼기 10인데 얘들아 이게 같은 함수가 되도록 정의역을 만들라는 게 아까 했잖아. 이렇게 두라고. 넘겨서 계산해요. 그럼 x제곱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이 0대라는 건데 여기다 2, 5 쓰고 풀 마 들어가지. 그럼 x가 누구랑 누가 나와? 2랑 마오가 나왔어. 그럼 정의역은 누구로만 구성되어 있으라는 거야? 얘네 둘로 구성하라는 거야. 즉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둘 다 들어가도 되고. 몇 개야? 3개죠 3개. 알겠어요? 2의 제곱에서 뭐 빼라고요? 하나 빼라고. 공집합을 빼는 거야. 알겠지? 내가 맨날 말했지. 집합할 때 뭐 생각하라고요? 공집합이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를 마지막에 체크해야 돼. 알겠지? 그 습관이 돼야 돼요. 지금은 안 되는 거니까 탈락.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프린트로 갑시다. 자, 개념 프린트 36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요 관련된 문제들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개념을 해놓으면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하도록 할게. 자, 두 번째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함수라고 나와요. 그걸로 한번 가보자. 여러 가지 함수. 자, 일단은 우리가 총 여기 페이지에 적혀 있는 걸 보면은 4가지가 나와 있죠. 4가지. 맞아? 그 4개만 배울 건데 그 4개를 너희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만 있으면 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설명을 잘 못해요. 답답해 죽겠어. 별것도 아닌데. 알겠지? 설명 좀 합시다. 설명 좀. 잘 봐. 첫 번째. 자, 첫 번째 함수는 무슨 함수래? 1대 1 함수래. 1대1 함수. 뭔가 1대1 하니까 뭔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수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1대1 함수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너희는 그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해야 돼요. 알겠죠?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x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둘이 다르면 함수값도 뭐 해야 된대? 달라야 된대. 다시 뭐라고? x1과 x2가 다르면 이거이면 fx1과 fx2도 뭐 해야 된다고요? 달라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까 우리 함수 같은 거 할 때 그냥 함수만 만족시켜라 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서로가 서로 쏘는 거를 관심을 가졌어 안 가졌어? 안 가졌어. 그냥 막 가면 된단 말이야. 하나씩만 가면 돼. 그래서 막 이런 것도 함수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요, 저걸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아요. 왜? 얘네 다르지? 근데 함수값이 뭐 해버렸어? 같아졌어.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1대 함수는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는 거야. 단순해 되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을 그 밑에 4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쓰임에 따라 다 달라. 알겠지? 그냥 너희는 그거 다 외우면 돼. 알겠어? 다 외워야 돼. 자, 근데 그거 전에 이거 마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된다는 건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 즉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라고 돼 있지? 그게 이제 아까 넘어갔던 그 명제에서 대우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알겠죠? 일단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갑시다. 야, 그럼 그 4개가 뭐냐? 일단 첫 번째는 한 개의 y에 대응된 x가 한 개인지 확인하래. 잘 봐봐. 1, 2, 3, 4가 있고 1, 2, 3, 4, 5가 있다 치면은 요렇게 뭐 아까 이런 거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1대1 함수? 안 된다고 했잖아. 하나의 y에 대응된 x가 지금 몇 개야? 2개가 돼버렸지? 범준아 맞아? 내가 뭐라 했어요? 집중하세요. 알겠어요? 하나의 y에 대응된 x가 몇 개야 지금? 2개잖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대응될 거면 무조건 몇 개? 하나. 그래서 1대1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도 하나. 얘는 2개니까 이런 건 안 된다. 알겠어? 두 번째, 화살표가 겹치지 않는 함수. 요거. 알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의 평행한 직선과 교점이 몇 개래? 1개래. 얘들아, 이건 알아야 돼. 1대1 함수면 이미 뭐가 붙어있어? 말해. 함수라는 말이 붙어있죠? 맞아요? 그럼 뭐는 만족했다는 거야 이미? 함수는 된 거야. 함수는 전제로 깔아야 돼. 함수가 아닌 걸로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 아까 함수인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2차 함수. 자, 2차 함수는 1대1 함수일까? 자, 잘 봐봐. 생각해봐. 만약 여기에 2가 있었다고 쳐봐요. 자, 2라는 y값을 만들어주는 x는 몇 개야 지금? 2개야. 그럼 마치 얘는 무슨 상황이냐면 어떤 공역 2라는 숫자가 있는데 걔를 정의역에 있는 두 녀석이 둘 다 찍은 거야. 알겠어요?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네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야?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 아까 지웠네. 함수는 뭐였어? 수직인 직선 그으는 거였지. 그었을 때 몇 번 만나야 돼요? 한 번 만나면 함수고 2번 이상 만나면 함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얘는 평행한 것 같다 그는 거야. 몇 번 만나야 돼? 한 번 만나야 돼. 근데 얘 몇 번 만났어? 2번 만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1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쭉 그어봐. 다 한 번이잖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설명이 4번으로 이어지는 건데 4번에 뭐라고 돼 있어? 끊어지지 않는 함수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 또는 뭐래? 계속 감소라고 돼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안 끊어진다는 건 뭐야? 중간에 툭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갖다 쳐봐요. 안 끊어지는 상태로 올라가다가 뭐 해버리면? 감소하는 순간 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몇 번 만나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런 게 생겨버려. 알겠어? 그래서 안 끊어지는, 나중에 배우는데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증가를 했다면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 증가만 해야 돼. 중간에 내려가면 안 돼요. 혹은 내 맘대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고 싶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왜 안 돼 이거? 이렇게 갖다 그으면 또 무 한 번 만나지. 안 되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함수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가 되면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판정을 한다. 자, 그러면 끊어지면
끊어지면 중간에 증감이 바뀌어도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좀 잘 만들어야 돼. 자, 무슨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춰. 끄는 거야. 끊어서 여기다가 붙여. 야, 얘랑 같은 레벨에서 멈춰. 그리고 여기 채워. 그리고 얘랑 같은 레벨에서 또 빵꾸 뚫고 올라가. 이렇게 생겼으면 올라가다가 중간에 뭐해? 감소하고 다시 뭐해? 증가하지. 중간에 증감이 바뀌지. 근데 방금 확인했던 X축에 평행한 선 그어서 한 번 만나는지 확인해봐. 몇 번 만나? 계속? 한 번이다가 여기서도 몇 번이야? 한 번. 계속 한 번. 여기도 몇 번? 한 번. 여기도 계속 한 번. 그래서 끊어졌을 때는 충분히 아닌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함수 중에, 그러니까 이름 있는 함수 있죠. 1차 함수, 2차 함수. 밖에 없네, 지금 배운 게. 이런 함수들은 끊어지는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1차 함수 혹은 2차 함수로만 구성된 애들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얘들아, 아까 너네 함수 중에 이런 거 많이 봤지? fx는 해가지고 두 갈래길 한 다음에 옆에 막 설명 써 있고 함수 이렇게 두 개 나온 거. 이런 애들은 충분히 뭐 할 수도 있어? 끊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난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함수라고 하거든? 인공적인 함수. 근데 자연적인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은 그런 일이 안 생기지만 이런 건 충분히 구성원이 1차 함수, 2차 함수로 돼 있어도 이 경계에서 끊어질 수 있는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말하고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뭐야?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뭐가 됐대요? 전제가 1대1 함수가 됐대. 1대1 함수 방금 한 거는 만족을 하래. 그러면서 모두 만족하래?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래.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가 뭐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까 공역은 대기 중인 애들이었고 치역은 뭐였어? 실제로 받은 애들이었잖아.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대기 중인 애들이 다 받으라는 거야. 그럼 봐봐. 애초에 이런 애는요 1대1 함수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갈 수 있지. 근데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개수가 맞아 안 맞아? 네 개랑 몇 개야? 5개니까 애초에 하나씩 보내서 안 겹치게 보내면 몇 개가 뽑혀? 4개가 뽑히잖아. 애초에 맞아 안 맞아? 개수가 안 맞아. 그럼 여기서는 1대1 대응이 나와 안 나와? 애초에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는 함수에서는 반드시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뭐 해야? 같아야 1대1 대응이 나올 법한 거야. 알겠지?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는 자, 내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아까 했던 함수 중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야,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 자, 이거 치역이 뭐야? 아까 했잖아. 어떻게 알았어? 치역 구할 때 Y축에다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 했었죠? 0보다 크다. 맞니? 자, 그럼 얘는 그냥 내가 이 함수는 1대1 함수인가? 이렇게 물어봤다 쳐봐요. 1대1 함수인가요? 아까 1대1 함수는 그래프에서 뭐만 만족하면 돼? 이렇게 갖다 그었을 때 한 번 만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1대1 함수를 할 때는 공역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왔잖아 아까. 그지? 그래서 그냥 그것만 확인해. 1대1 함수 맞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본다 쳐보자. 자, 이거 1대1 대응인가? 자, 1대1 대응을 물어봤다는 건 일단 1대1 함수를 따져보라는 건데 1대1 함수였지. 그럼 그 다음에 확인사항이 뭐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확인해야 돼. 그럼 공역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공역 언급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우리 지금 저 표시한 건 치역이었잖아요. 공역 언급을 안 했다는 건 뭐로 보라는 거야? 모든 실수로 보라는 거지. 그럼 지금은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왜?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지금 양수만 나왔잖아. 알겠어요?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돼 안 돼?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는 공역을 y가 0보다 크다라고 줬어. 그럼 이거는 공역과 치역이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야. 이건 뭐냐면 출제자가 장난질을 치면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 마음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고. 아까 우리 함수의 모양이 달라도 요거네. 함수의 모양이 달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었니 없었니? 있었던 것처럼 충분히 같게가 아니지.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안 만들 수도 있고. 이해됐지? 그래서 그걸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우리한테 주어지는 함수는 이렇게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할 줄 알아야지. 알겠어?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몰라서 여기도 지금 1대1 함수 알아보는 방법을 다 알려준 거예요. 상황마다 다 쓰라고. 그러니까 다 외워야 돼. 다음 시간에 이게 복습이 돼 있는 상태로 와야 돼요. 왜냐면 바로 문제 풀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1대1 대응을 왜 배우냐면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해줘야 너네가 납득을 할 것 같아가지고 얘들아 1대1 함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 왜 배우냐?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배우냐면은 너희를 앞으로 계속 괴롭힐 역함수라는 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그럼 역함수는 또 뭐냐? 우리 지금 계속 이것만 했거든요. 근데 역함수라는 거는 반대로 보내는 함수예요. 즉 정의역과 공역의 입장을 바꾸자는 거야. 그래서 표기로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얘가 당연히 함수가 돼야 역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게 함수가 되려면 이쪽 방향이 얘네들이 뭘 만족해야 돼? 모든 애들이 하나씩 보내야 돼. 근데 얘 봐봐. 반대로 쏘면 함수가 돼? 왜 안 돼? 대답해봐.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얘 안 보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지웠다고 해봐. 거꾸로 보내면 다 보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또 이렇게 갔다고 쳐봐.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1은 안 썼고 2는 2개나 썼잖아. 맞아요? 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라도 안 받으면 처음에 얘가 거꾸로 갈 때 보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1대1 대응이 공역과 치역이 같으라는 게 있는 애들은 다 받아야 거꾸로 보낼 때도 다 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한 놈이 2개를 받아버려. 그럼 얘는 거꾸로 쏠 때 몇 개를 쏘게 돼요? 2개를 쏘게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돼가지고 1대1 함수로 겹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배우려고 지금 1대1 함수, 1대1 대응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유는 알고 있어. 근데 목적은 그건데 얘네들 때문에 생기는 단독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도 꽤나 어려우니까 원인은 역함수지만 그냥 얘네가 또 다른 복병처럼 너희들한테 올 거야. 문제들이. 알겠지? 그냥 그런 느낌이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으로 가자. 자, 3번은 항등함수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3번은요. 너희가 이번 내신 대비를 하면서는 너희를 그렇게 막 괴롭히는 개념은 아닐 거야. 괴롭힌다기보다는 너희들한테 자주 눈에 띄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언제 나오냐면 고2, 고3 가서 더 많이 봐야 돼. 그때 가서 더 너희가 필요한 개념이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는 해야 돼. 3번 항등함수. 그냥 별거 없어. 너네 항등이 뭐였어? 항등식에서도 했지만 항상 같은 거였잖아. 항등이니까. 맞아? 똑같아요. 항등함수는 는 거랑 나온 거랑 같으면 되는 거야. 입력과 출력이 뭐 하라고? 같으라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함수가 그렇게 되겠어? fx는 x. 그럼 는 거랑 나온 거랑 무조건 뭐예요? 같을 수밖에 없죠. 이건 무조건 항등함수인 거야. 알겠니? 이거 너네 y는 꼴로 바꾸면 뭐예요 이게? y는 x 있잖아. 걔가 x 넣으면은 x에다 1 넣으면 y도 얼마였어? 1. 그러니까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항상. 걔가 항등함수인 거야.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보자. 얘는 항등함수가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정의역만 또 장난질을 쳐주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야 생각해봐. x 넣었지? 근데 이렇게 나온대. 근데 얘가 뭐면은 x랑
똑같으면 또 뭐 하는 거야? 는 x 해주면 충분히 얘도 뭐가 될 수 있어? 항등함수가 될 수 있죠. 이거 방정식 풀면 아까 했던 건데 뭐 나와? 마일과 0과 1이지. 걔네만 넣어봐. 그럼 뭐 나와요 이거? 항등함수가 또 되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야. 얘도 여기다 는 뭐 해주면 돼? x를 해봐. 그럼 넘기면 x가 0하고 누구 나와? 2잖아. 그러니까 얘네한테 0하고 2만 넣으면은 항등함수가 충분히 된다는 소리야. 이거 어떤 문제인지 알겠지? 이렇게 나올 거야 항등함수. 요 정도. 그러면은 그림에서는 뭐냐? 여기서 그럼 항등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 1 넣으면 누구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냥 본인한테 보내는 거야 다. 이렇게 된 몇 개 나와 이런 거? 이런 함수 몇 개 나왔어 지금? 이렇게 내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애들이 화살표가 4개가 왔네? 4개요 이렇게 답을 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대답이니? 내가 지금 항등함수 몇 개 나와? 라고 물었죠. 맞아요? 자, 함수라는 건 뭡니까? 화살표 하나당 개수로 세는 거였어 아까? 아니지. 뭐였니? 완성이 된 그 사진 한 장. 화살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화살표를 다 보내고 나서 나오는 그 사진 한 장이 함수 한 개인 거야. 다 결정된 나서의 그 한 장. 항등함수 몇 개 가능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4개라고 답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실수를 해. 실수가 아니라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항등함수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 4번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뭘까? 말 그대로 상수가 나오는 함수인데, 얘들아 상수라는 게 뭐야? 변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즉 정의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어디에 찍힌다는 거야? 하나의 상수한테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였다면은 전부 다 예를 들어 2한테 쏘는 거야. 이렇게 몰빵이라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생각해봐. 이 함수에서는 상수함수가 몇 개 가능할까? 4개겠지. 전부 다 누구한테? 1한테 몰빵, 2한테 몰빵, 3한테 몰빵, 4한테 몰빵 이런 게 가능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4개다 카운트 하시면 되고요. 그래프에서는 뭘까요? 그래프에선 예를 들어서 전부 다 1로 몰빵이 된대. 그럼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는 거야. 알겠어? 왜? 1 넣어도 1, 2 넣어도 1, 3 넣어도 1, 100억을 넣어도 1 전부 다 1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모습이 상수함수다. 상수 함수라고. 이거 함수야. 알겠어? 근데 아까 얘는 함수였어? 아니었어? 이거 함수 아니야. 알겠어? 왜?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으면 무한개 만나. 얘는 다 몇 개 만나? 한 개 만나. 그럼 얘 1대1 함수야? 얘들아 아까 1대1 함수가 뭐였어? 화살표가 겹치면 안 된다고. 대놓고 겹쳐있는데 말도 안 되죠. 여기선 뭐예요? 이렇게 갖다 그으면 무 한 번 만나니까 역시나 안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다 정확하게 개념이 돼야 되는데 아주 걱정이 문제를 안 풀면은 개념 복습이 잘 안 돼요. 응?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야 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발 개념 복습하고 오세요. 바로 문제 풀 거니까. 알겠어?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고작 20개 풀었어요. 20개. 20번까지 숙제예요. 알겠습니까?